행복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내신 챌린지를 쭉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외웠어. 근데 그 친구가 전교 1등한 성적표를 저한테 인증했어요. 안녕하세요, 후자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형집 전격 비교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다음에 시리즈로 심화 문제집 추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 유형집에서 한 권을 푸셨다면요, 이제 심화 문제집을 푸시면 되는데, 심화 문제집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집을 풀고 나서 이제 시작하면 좋을 문제집, 이렇게 3권부터 추천드릴게요. 일품, 고쟁이, 올림포스 고난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블랙라벨을 물어보시는데, 블랙라벨은 제가 말씀드렸던 얘네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바로 유형집 풀고 블랙라벨 풀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이 문제들을 푼 다음에 추가로 풀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블랙라벨 양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보면서 각각의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집의 구성, 그리고 무당수, 난이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순서대로 푸세요 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고1 과정에 대한 심화 문제집 추천이기 때문에요. 수상을 이제 다 갖고 와가지고 수상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면은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단원마다 코너가 여러 개씩 있는데 그것부터 볼게요. 먼저 이렇게 개념 핵심 기출이라는 코너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유형집 수준의 문제들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쌤 B를 풀었다 라고 하고 오답해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냥 블라인드 처리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들을 싹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모니터링이 돼요. 내가 유형집 수준 잘 넘어가도 되는 수준 맞았나? 이렇게. 그럼 거의 다 맞아야겠죠? 틀리는 거 한두 개 있더라도. 네. 그럼 여기까지는 유형집 수준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유형집 이미 다 풀었으니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스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스킵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라는 이 섹션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시작되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도 막 극악의 난이도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뭐 센에 있는 비상레벨, 혹은 뭐 C레벨 조금 섞여 있는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 이렇게 쭉 또 유형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라고 해서 그 기출문제, 모의고사에 이런 형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참고하면 좋을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마무리 문제는 그 4개만 있는 거예요. 책에 4개. 아까 전에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단원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마무리 문제는 몇 개를 모아서, 예를 들면 부등식은 부등식 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 마무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최고 수준 문제도 딱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많이. 그냥 최고 수준 문제 정도면은 좀 불라 정도의 스텝 3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1품은 전체가요, 680문제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 개념 핵심 있죠? 쉬운 문제들. 요 문제들만 한 20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 안 풀고 풀겠다라고 하면은 680에서 빼서 총 480문항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쌤 풀고 나서 이제 심화 문제집 입문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1품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투스에서 나온 고쟁이입니다. 자, 고쟁이는 단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소단원이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예를 들어 다함식의 뜻과 연산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스텝 1, 2, 3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이라는 거는 그냥 유형집 수준의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통은 스텝 1은 생략시켜요. 왜냐면 유형집 다 풀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갔을 때 또 똑같은 걸 반복해서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스텝 2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텝 2 이렇게 푸는데, 스텝 2와 스텝 3의 그렇게 난이도의 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 2도 적당히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스텝 2 같은 경우에 1품에서는 고난도, 섹션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쟁이 같은 경우는 1품보다 훨씬 양이 많고 그만큼 다양한 유형들을, 심화 유형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단순해요. 네, 코너가 여러 개 많지 않고 그냥 1, 2, 3인데 1은 유형집 수준, 2, 3이 어려운 코스다. 2보다는 3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항수는 880문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스텝 1 제외하고 푼다라고 하면 한 580문항 정도 돼요. 그러면은 스텝 1이 꽤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 3을 푸는 게 580문제면 아까 전에 1품에서
아까 다 빼고 나면 480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00개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선행을 시킬 때는 이제 유형집 풀고 나서 1품 정도까지 키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신 지금 현행이다라고 하면은 고쟁이를 풀립니다. 자, 물론 1품도 풀 수 있고 고쟁이도 풀 수 있으면 1품 다음에 고쟁이를 풀어도 상관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인데 EBS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정말 시간은 없는데 조금 심화는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게 얇으니까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올림포스 고난도는 이렇게 수상화가 같이 합쳐져서 전체 1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장점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의외로 부교재로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뭐 풀어두면 나쁘진 않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얇은데도 불구하고 1년치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은 대략 한 370문제. 1년치를 다 합친, 수상화를 합친 건데 굉장히 적은 거죠. 반에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한 반 정도 되나?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걸려요. 보면은 내신 기출, 우수문항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징이 조금 이제 문항이 작다 보니까 고난도란 이름이 걸맞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고쟁이 스텝 1이나 그 1품에 있는 그 앞에 부분 있죠. 걔네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신 기출 우수 문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위 7% 고득점 문항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건 상위 4% 변별력 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꽤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얇지만 강한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4%의 4%, 내신 상위 4%의 4% 한 문제씩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라이트하죠? 네. 사실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교재가 아닌 이상은 별로 다루진 않지만 네, 아까 특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린 거였어요. 양이 적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실제로 수자쌤은 어떻게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고 문제집을 풀립니까? 자, 저는 일단 선행이라고 하면요. 일단 유형집 다 풀고 나서 오답 해두기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심화집을 이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과정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1품 정도까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1품 정도까지는 다 끝까지 풀고 해독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현행이 됐어. 현행을 하고 나면 1품까지는 풀었어도 많이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유형집에 있는 그 대표 문항들을 빠르게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쟁이를 제가 추천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스텝 2부터 바로 풀어요. 스텝 2, 3 풀고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블랙라벨까지 손을 댑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로 들어가요. 거기 있는 것들 3점짜리 중에서 어려운 거 그러니까 별 표시 같은 거 거기 있거든요. 그거 이상부터는 4점 전체랑 싹 다 풀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제가 점검을 시키거든요. 점검을 해라. 어떤 걸 점검하냐면 고쟁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고쟁이를 문제를 막 풀다가 오래 걸렸어요. 두껍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내가 틀렸던 거 다시 풀었을 때 맞는지 오답 해독까지 철저히 하게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이제 심화 유형집을 어느 정도 탐독을 했어. 그러면 이제 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로 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어려운 문항을 맞춰서 실제로 모의고사 4점이라고 출제되는 걔네들을 내가 맞히는지 그런 걸 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런데 너가 그게 정말 제대로 됐다면은 여기서 틀리는 게 많이 없어야 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진짜 놀랍게 빠른 속도로 끝나요. 근데 여기 있는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에 있는 2점짜리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심화 문제 이제 풀었는데 거기서 2점짜리 왜 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2점짜리 쉬운 3점 다 스킵하고 어려운 3점과 그 다음에 4점 전체를 다 풀면은 시간이 여기서 풀었던 이 쏟았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솔직히 저는 완벽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 내신 챌린지 봤잖아요. 그쵸? 내신 챌린지가 다 어차피 이 모의고사 기출 스타일을 변형해서 선생님들이 가공을 해서 창의적으로 만든 문제를 이제 내신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내신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챌린지 딱까지 한다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그거 할 시간 없으면 그냥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코스대로 하시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가 또 경사스러운 일을 하나 공유하자면은 제가 어저께 열심히 요즘에 잠을 못 자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행복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내신 챌린지를 쭉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외웠어. 근데 그 친구가 전교 1등한 성적표를 저한테 인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진짜 너무 피곤했는데 피곤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문화상품권 선물 주면서 축하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 정말 열심히 불태워서 의미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